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실전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돈우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계속해서 쉽지 않은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하에서는 홀로 서기로 주식시장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홀로 이 시장을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저한테 종목 상담을 맡기시거나 또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그 고독한 싸움을 하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관련 키워드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 2200선 재붕괴, 두 번째로는 하는 금리 인상 이 이슈 두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자, 코스피가 2200을 한번 붕괴하고 그다음에 회복을 하고 다시 또 재붕괴하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연 다시 2200선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또는 전 저점을 깨고 또 하락을 할 것인지 또는 전 저점 부근에서 쌍바닥을 잡고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2200선 기준으로 붕괴했을 때 그리고 재탈환했을 때 안내드렸던 것은 시총 상위 세 종목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세 종목의 흐름을 보면서 안내를 드렸고 이전에 제가 삼성전자, 국민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 시장 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직 그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뷰를 체크하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주목해서 들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삼성전자의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삼성전자, 특히 삼성그룹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향방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지만 현재의 모습, 재무적인 흐름, 그리고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좀 안심은 되실 거라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세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2200선을 기준한 재탈환의 움직임이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안내를 드렸고요. 2주 전에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차 바닥을 잡는 구간에 왔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도 수시로 안내를 드렸던 내용인데 특히 이제 주봉을 보면서 안내를 드렸죠. 주봉에서 과연 이게 바닥을 잡는 모습이냐. 일반적으로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240주선을 하회해서 더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보일 때는 제가 거꾸로 보는 것을 시도해 보라고 말씀드렸죠. 차트를 거꾸로 보라. 거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봉을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봤을 때 이평선과 일목균형표 구름층과 같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평선 기준으로 거꾸로 봤을 때는 240주선 돌파입니다. 돌파해서 눌림목 이후에 더 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차트로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왼편에 보이는 이 구름층이라는 자리, 이 구름층은 뭐냐면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과거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을 매물대라고 하는데 이 매물대를 구름층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거는 또 앞서서 거래되었던 흔적들을 선행 스팬으로 앞으로 끌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흔적이 어디서 발생했냐면 바로 2019년도와 또한 2020년도에 많이 발생했던 자리라는 거죠. 바로 이 가격대가 바로 52,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게 되면은 거꾸로 봤을 때는 이게 저항이 되어서 주가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240주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지만
구름층 매물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차트는 주봉에서 봤을 때 눌림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죠. 정상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정상적인 차트에서는 매물대가 이제 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이 52,000원 전후한 자리,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2주 전에는 이렇게 아랫꼬리를 달고 망치 형태를 보여줬다는 것이고요. 오늘도 제가 장중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이 삼성전자가 오늘 시가를 회복하고 55,000원 위에서 마감하는 걸 보자. 그런데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양봉, 비교적 긴 양봉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전체 시장은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락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자가 의외로 강한 탄력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하게 지수를 받쳐줬는데 코스피가 마이너스 1.8% 빠졌다는 것은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다는 것이죠. 오늘 상승 종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는 60여 종목만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80여 종목만 올랐기 때문에 전체 체감 지수는 하락이었지만 삼성전자가 지수를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거 보시고 오늘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이런 강한 양의 모습, 양의 기운을 보여줬다는 것은 내일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상승으로의 그런 지수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요. 두 번째, 시총 2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을 보도록 하죠. 자, LG에너지솔루션 시총 2위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3% 상승이 나왔습니다. 주봉을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2주 전에 제가 이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20주선이라는 자리 그리고 기준선이라는 자리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좋은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관련하여서 주도할 수 있는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V자 반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고점에 있을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차이 나지 않죠. 기껏해야 한 2만 원 정도 차이 나 그런 흐름인데 시총 2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의 그런 전환, 강한 상승의 전환, V자 반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1위 삼성전자도 그랬고 LG에너지솔루션도 2위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런 흐름이고요. 세 번째 시총 상위 종목인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1.1%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고 양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5일선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자, 5일선을 지지하고 있다. 단기 이평선이 5일선을 지지하고 오늘은 장중에 21선과 기준선을 터치하면서 바로 이런 십자형 도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거래일 동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4거래일 동안 5일선을 깨지 않고 하락을 하더라도 21선과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총 세 번째 종목인 SK하이닉스도 상승의 기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 시총 1, 2, 3위 이 세 종목 모두가 반등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이제 주봉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이죠. 240조선을 하회에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표시해드렸던 바로 이 매물대, 구름층 지지가 뚜렷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봉은 좀 강합니다. 일봉에서의 평평한 구름층은 깨기도 하지만 주봉의 구름층은 깨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매물대는요, 위쪽으로 바라봤을 때의 강한 저항이 되지만 아래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또 강한 지지가 됩니다. 특히나 그것이 주봉이었을 때, 월봉이었을 때는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하락이 전체 시장의 하락이 깊었지만 시총 상위 1, 2, 3위 종목이 반등을 꾀하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게 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하락이 깊었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갖고
내일의 흐름을 보시면 좋을 텐데요. 혼자서는 힘듭니다. 홀로서기 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체 대형 종목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제가 잡아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관점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인데요. 12일자에 금리 인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0.5%포인트가 좀 유력한 상황이죠. 빅스텝이죠. 0.5%포인트는 빅스텝인데 그것이 나올 겁니다. 0.5%포인트의 금리 인상 발표가 낮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계속해 자이언트 스텝의 기류가 이어지고 있죠. 금리 인상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러다 보면은 이 기준금리가 미국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가 미국과 우리나라가 같거나 또는 우리나라가 더 높은 것이 좋죠. 그래야만 자본이 유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이 빠르게 결정하는 게 좋죠. 0.5%포인트가 유력한 상황인데 내일 그 결정이 나오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이미 그것이 시장에 반영이 돼 있어요. 다 돼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우리나라가 금리가 좀 높아지는 그런 것이 좀 불안감이 있지만 그러나 미국의 금리 인상만큼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물가 상승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겠다는 강한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0.5%포인트 인상이 오히려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자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혜를 보는 종목이 있죠. 바로 그런 종목들을 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저축은행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푸른저축은행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한 바가 있고요. 이 종목 수익을 좀 크게 냈죠. 수익을 크게 냈는데 오늘 장중에는 8.9%의 상승이 나타났다가 장대 음봉이 나타났습니다. 장대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전에 윗꼬리가 길게 대한 음봉을 나타내면서 눌림목이 발생했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썩 좋은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리 인상 수혜주가 실은 지수의 반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치 인버스의 움직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수의 반대적인 흐름이라서 이런 금리 인상 수혜주가 꺾여주는 것이 지수 측면에선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는 인버스와 비슷한 성격 또 비슷한 성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꺾여주는 게 좋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는 주봉의 구름층 상단을 계속 위협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주봉 구름층 상단에 왔다는 것은 저항으로 인식된다는 거예요. 저항으로 인식되는데 3번이나 3주 연속 상단 구름층을 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있고 꺾여주는 것이 지수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은 지금은 매수 단계로 보지 않은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인데요. 고려신용정보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안내를 드렸고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2번이나 공유를 드렸죠. 2번이나 공유를 드렸고 큰 수익을 냈습니다. 한 번은 20%대, 한 번은 30%대 수익을 크게 냈습니다. 자, 고려신용정보가 왜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냐면 이 종목은 저축은행, 은행의 종목은 아니지만 채권 추심업을 하는 그런 회사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채권 추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이 2금융권으로 갈아타기도 할 수 있고 또 2금융권에서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게 되게 되면 결국은 채권 추심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채권 추심업이 활발해지게 됩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오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르지 않는 게 좋고 서민을 울리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채권 추심업 관련된 고려신용정보가. 근데 오늘 윗꼬리 길게 단 모습을 보여주어서 이제는 꺾일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고려신용정보는 주봉에서 봤을 때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점과 이 고점 이렇게 연결하면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매도 관점으로서 봐야 되지 매수 관점으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사실 하락으로 꺾이는 것이 지수 측면에서는 좋다는 말씀을 다시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매수보다는 매도 차원에서 보자.
그리고 제가 2번이나 공유를 드렸지만 이제 큰 수익을 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매수로 보지 않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제 리드코프인데요. 리드코프도 제가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죠. 리드코프도 공유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리드코프도 오늘 장중에는 2.3% 상승을 보였지만 마이너스 2%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리드코프는 대부업이죠. 우리가 착한 대부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나 저는 대부업 자체가 착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업에 절대로 착하다라는 것을 붙이지 않길 바랍니다. 착한 대부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업은 결과적으로 서민을 울리는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죠. 자, 이 리드코프도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봉상에서는 이 구름층 저항에 계속 부딪혔죠. 이 구름층 저항에 계속 부딪히는 상황이어서 이제는 좀 아래로 확 꺾여주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래로 그냥 확 이렇게 꺾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이런 금리 인상 수혜 종목들이 아래로 꺾이면 지수는 반대로 상승하게 됩니다. 크로스, 그러니까 이 리드코프는 바로 인버스의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렸던 푸른저축은행이라든지 고려신용정보라든지 리드코프, 이 금리 인상 수혜주가 한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이미 수혜를 입었고 또 오늘도 그 기대치 때문에 상승을 했으나 초반에는 상승했으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니 오히려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은의 금리 인상이 0.5%포인트 빅스텝으로 결론이 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런 금리 인상 수혜 종목들이 마침표를 찍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증시에서는 또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그 빅스텝의 금리 인상 결과가 지수 상승을 또 부추길 수 있다는 역발상 전략으로 시장 대응을 이어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소식 그리고 투자 전략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 수혜 종목들을 보유하시고 아직 매도하지 못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 뉴스 소식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전화 023153-15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문의 들어온 종목인 대성에너지부터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대성에너지 매수가 17,000원에 비중 10%네요. 자, 대성에너지는 이 종목 역시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드린 바가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공유를 드렸고 매도 목표를 여기로 잡자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왜 여기가 매도 목표였을까요? 제가 구름층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드리죠. 구름층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구름층은 위쪽으로 있을 때 저항이라고 그랬고 아래쪽에 있을 때는 지지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또 매수 지점에서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또 매도 지점에서 매수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제가 표시한 자리들 1번 자리는 매도로 대응할 자리고 2번 자리는 매수로 대응할 자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표시한 자리는 여긴 또 뭘까요? 1번 자리가 되는 겁니다. 1번이 또 매도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17,000원대 매수하셨다 그러면 최근 5개월 동안에 매수한 흔적이 아니라 지난번 이제 상승이 크게 나타났을 때 바로 이 구간 또는 이 구간에서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매수 자리에서 매도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성에너지는 분명히 매도 자리가 있고 매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중간 자리죠. 왜 중간 자리냐? 매수와 매도를 단기간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이죠. 아랫자리는 매수, 윗자리가 매도예요. 매수, 매도. 근데 지금 중간 자리까지 와 있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는 자리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표시한 자리가 매도 자리, 지금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 여기가 매도 자리.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저항과 지지 이렇게 왔다 가는 거죠. 파도입니다. 파도. 파고에서는 저항, 매도. 파저에서는 지지, 매수. 또 파고에서는 매도, 파저에서는 지지.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파도를 잘 타야 되는데 파고에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파저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파고를 갔다 왔죠. 그 파고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파저를 테스트하는 거죠. 어디가 파저인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파저의 패턴에서 241선이라는 자리가 이제 파저의 형성. 그 다음에 위쪽 파고 구름층 상단. 그 다음에 파저를 어디를 파고드는지 일봉에서 잘 안 보이는데 주봉을 보면 됩니다. 주봉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60주선이 파저를 형성하는 자리였죠. 여기가 이제 지지 자리입니다. 지지하는 패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강한 저항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강한 저항이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단계로 보는 게 맞겠죠. 매수 단계로 보는 게 맞겠고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점을 연결해 보게 되면 이제 저항이 부딪히는 자리가 나오죠. 바로 이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대응할 자리가 되겠죠. 단기 저항의 자리가 13,500원부터 13,600원 자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7,000원대 매수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좀 평단을 낮추는 노력을 하시고 13,500원부터 13,600원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종목들이 이 4분기, 이 겨울철에 갈수록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대성에너지라든지 GSE라든지 천연가스 종목들이 같은 패턴인데 GSE도 아래꼬리를 달고 이제 파저를 터치하면서 위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대성에너지, GSE 같이 보시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대명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이것도 같이 보십시오. 대명에너지 종목도 여기 파저, 구름층 하단을 지지하고 반등의 모습. 그리고 강원에너지라는 종목, 에너지자가 들어가는 종목 중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런 에너지 섹터들도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은데 자, 강원에너지는 어떻습니까? 61선 지지하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모습.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대성에너지, GSE 그리고 대명에너지, 강원에너지가 다 저항 지지를 받고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대성에너지 상승 가능성이 높으나 단기적으로는 1차 저항권은 13,500원, 13,600원 이 자리를 안내드리고요. 그 2차 저항이 궁금하십니까?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2차 저항 때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비덴트요. 12,000원에. 비덴트요? 네, 예, 15% 정도 매수가 됩니다.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2,000원에 15% 정도 됩니다. 12,000원에 사셨어요? 네. 비덴트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셔서 사셨어요? 그때는 저기 좀 갈 줄 알고 샀더니 그렇게 됐네요. 12,000원이면은 언제쯤 사셨을까요? 몇 개월 전에? 그래서 한참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한참 됐어요. 네. 예, 비덴트 안내를 드리겠는데요. 오늘 비덴트가 왜 크게 하락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네, 압수수색 내용이 떴는데요. 네. 근데 시청자님께 제가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마음이 힘드실 거니까. 그 압수수색과 관련하여서 비덴트 패밀리가 같이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비덴트와 그리고 인바이오젠 그리고 빗썸 버킷도. 저기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이 하라 그랬는데 맨 위에 이제 그 고리를 보게 되면 인바이오젠이 있고 그다음에 버킷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비덴트가 있죠. 일단 네. 비덴트 아래 이제 빗썸이 있는 거고요. 빗썸이라는 거래소. 빗썸이라는 거래소에 압수수색이 뜬 거죠. 그러면서 비덴트 그 위에 있는 버킷 스튜디오 그다음에 위에 있는 인바이오젠 다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게 됐는데 자, 긍정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그 압수수색은 통상적인 그런 수준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거나 또는 거래 정지가 된다거나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안심 멘트를 날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은 그동안 외국인이 이 종목들, 이 빗썸 패밀리 관련 종목들의 매수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오늘 매도가 좀 크게 나타났던 거. 이게 좀 부정적이거든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
빗썸이 이 거래소, 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작년도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냈죠. 순익 면에서. 네. 근데 올해는 좀 순익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상 자산의 거래가 오르든 내리든 거래는 많죠. 거래 수수료를 먹는 거래 수수료로 이익을 내는 회사가 바로 빗썸 코리아니까요. 작년도에 빗렌트가 2,200억의 순익, 올해 2분기까지 800억의 손실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은 좀 다를 거예요. 내년에 추정 영업이익인 순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추정이 좀 나오는지 표시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는데 내년께 나오지 않네요. 내년께 지금 추정이 안 나오고 있으나 제가 볼 때는 2023년도의 순익은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순익이 빗렌트가 2,200억이나 났어요. 작년도에 순익이. 그게 바로 이제 빗썸 코리아의 그런 순익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볼게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일봉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일봉에서 잘 안 보이는데 시청자님께서 놓치신 것은 일봉상에서 이 자리를 한번 놓치셨어요. 이 자리. 여기가 이제 121선이거든요. 121선까지 확 올랐을 때 14,700원 한번 왔을 때 이때 한번 끊어 가셨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놓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니까 자리 잡아야 될 뭔가 지지받아야 될 자리를 좀 통과를 하긴 했네요. 통과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구름층 하단의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지지를 놓쳤다는 것이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더니 월봉에서는 이제 쌍바닥, 이제 전 저점 근처에서 한번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월봉상에서는 음봉이 좀 크게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시청자님께서 월봉에서 유념 있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아래 꼬리를 좀 다는 흐름. 이 흐름이 나와야 돼요. 2020년도 3월 달에 바로 그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월봉상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몸통의 길이와 아래 꼬리 길이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면서 중장기적으로 긴 상승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월봉상에서 바로 제가 표시해드린 이 망치형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매수 기조로 전환되었다 볼 수는 없는데 그러나 앞으로의 흐름에서 저는 아래 꼬리를 단 반등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너무 매수가가 높아서 마음고생이 있으시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손절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대로 홀딩 전략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하락이 깊으면 상승의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 외국인도 지금 물려 있거든요. 외국인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 보시면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이 금액을 따지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40억, 50억, 60억, 70억,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샀고 오늘은 불과 14억만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럼 외국인이 6,700원대부터 5,000원대까지 계속 샀으니까 평균 단가는 얼마일 것 같으세요? 5,000원대 후반일 겁니다. 5,000원대 후반, 6,000원대. 그러니까 6,000원대 와야만 외국인은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일단 6,000원대까지는 1차적으로 홀딩을 하시고 6,000원대 회복을 하게 되면 그 위에 보이는 121선, 61선까지도 또 금방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000원대, 만원대까지는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매수 평단을 낮추는 노력을 바로 하라는 말씀 안 드리고요. 일단은 월봉과 주봉에서 아래꼬리 단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4,000원대 빠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4,000원대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요. 네.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 작업을 거치는데 일봉에서 먼저 신호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일봉에서 뭐 한 3,700~800원대 빠지다가 3,700~800원대 빠지다가 반등하면서 4,000원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게 확인 작업입니다. 그렇게 확인이 됐을 때 그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릴 텐데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음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차트예요. 이렇게 음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러나 아래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망치형 패턴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4,000원이 회복되는 이런 패턴 아시겠죠? 네네. 이런 패턴이 나타났을 때 그때 매수하시면 돼요. 그때 매수하시면 그때부터는
반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모습이 나타났을 때 장 후반에 매수하셔서 그때 평균 단계를 낮추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SCI 평가 정보요. 예. 네, 4,900원에 10% 들고 있어요, 제가요. 4,500원에 4,900원이요. 4,900원에 10%요? 네, 10%요. 예, 이 종목 왜 사셨을까요? 저기 증거서 직원이 또 이거 권해주더라고요. 언제 사신 거예요? 한 며칠 안 됐어요, 이거를요. 4,900원대 며칠 안 됐다고 한다면 네. 4,900원대는 오늘밖에 없었는데요. 네, 4,900원. 오늘까지 없는데요. 네. 몰라, 오늘 샀나, 어제 샀나 물어보세요, 제가요. 또 오늘 어제는- 차고도 빠지더라고요, 사라 그랬더니요. 아니 어제는 4,390원 그리고 맞아요. 오늘 9월 샀고요. 30일은 4,600원대인데 네, 맞죠. 그럼 오늘 4,900원이 샀어요. 아닌데요, 매수가가? 네, 아니 4,900원에 오늘 샀어요, 선생님. 아예 오늘 사셨군요. 네. 자, SCI 평가 정보가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잘 몰라요. 증거서 직원이 네. 이것들하고 괜찮다고 어머니 그래서 사라 그래서 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제 개인적인 기준을 갖고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어떤 종목인지를 알고 사셔야 되는데요. 네. 자, SCI 평가 정보, 이 종목이 채권 추심 관련하는 종목이에요. 기업 신용 네. 정보를 네. 발판으로 해서 네. 제가 금리 인상 수혜라고 안내드렸던 고려 신용 정보라고 있어요. 네. 그것도 제가 이제 공유를 했던 종목인데 네. 이 종목도 이제 채권 추심업을 하니까 금리 인상 수혜 종목이죠. 네. 그래서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던 거고, 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긍정적인 측면은 오늘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고 네. 또 몸통의 길이가 길면서 네.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이제 네. 주가가 일봉상에서 상승을 크게 했으나 이제는 네. 주봉을 봤을 때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에 이제 근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네. 그리고 추세를 보게 되면 추세로 네. 봤을 때도 이제 저항대에 다가온 모습이죠. 네. 기술적으로 제가 그려드린 모습 보세요. 이렇게 보십시오. 네. 어때요? 네, 보여요. 보이세요? 네. 예, 요런 거. 이렇게 고점이 나왔던 두 개의 자리를 연결해 보면 네. 오늘 부딪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사실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님,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안 돼요. 네. 예, 매도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헤헤. 예,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네. 내일 시장에서 4,800원부터 네. 5,000원 사이에 기회를 준다 그러면 네. 거기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정리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이렇게 금리 인상 수혜 종목은 네. 금리 인상 수혜 종목은 지수의 흐름에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하게 돼요. 크로스 현상이 발생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네. 4,8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네.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매도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아이고,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예, 대표님. 그렇게 대응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의뢰 종목인데요. 한솔 인티큐브 매수가 3,500원에 비중이 40%네요. 자, 한솔 인티큐브 3,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한다면 작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관련 종목이죠. 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관련 종목인데요. 한솔 인스티큐브뿐만 아니라 IT 관련된 많은 종목들이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자체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솔 ETQ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종목들, IT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그냥 매수가 너무 높다라고 안내를 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3,500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작년도 12월 그리고 어쨌든 작년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비중이 40%라고 한다 그러면 추가 매수하셨을 가능성도 높네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를 할 수가 없죠. 지금 단계에서 제가 손절하라,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봉 상황에서 봤을 때도 더 하락이 깊다기보다는 이제는 하방 경직성을 가질 경직이라는 것은 하방을 견고히 하면서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든 그런 견고함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표현으로 경직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 이제 최저가로 좀 내려온 흐름인데, 자, 1,685원 오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저가 1,600원대는 2018년도 10월 달에 갔던 그 저점을 깨면서 쌍바닥을 잡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도의 의미는 없습니다. 더 이제 여기서는 더 하락하다기보다는 이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이제 234억밖에 되지 않죠. 시가총액이 234억밖에 되지 않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망하지 않을 그런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반등이 나올 텐데, 자, 3년 연속 적자죠. 3년 연속. 이게 이제 4년, 올해 어떤 흐름을 보죠? 4년째도 이제 적자일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요. 재무적인 측면은 별로 좋지 않고요. 흑자 전환이 빨리 일어나겠죠. 5년 연속 그런 적자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올해 들어서 회사가 어떤 노력을 보이는지가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4년 연속 적자는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반등의 기회 때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1차 저항과 2차 저항을 안내 드릴게요. 1차 저항은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 구간, 현재 표시하는 구간 2,000원과 2,100원이 1차 저항 구간입니다. 1차 저항 구간은 이제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죠. 그다음에 2차 저항 구간은 바로 주봉에서 봤을 때 2,500원에서 2,700원 사이입니다. 1차 저항은 2,000원부터 2,100원 사이, 2차 저항은 2,500원부터 2,700원 사이 저항 구간 안내를 드리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잘 정리하시기를, 절반 이렇게 정리하시기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문자 의뢰 종목인데요. 포스코 엠텍 매수가 6,870원에 비중이 50%네요. 자, 포스코 엠텍. 자, 이 종목 오늘 상승이 좀 나왔는데, 자, 포스코 엠텍은 포스코 그룹에서 좀 끼가 있는 종목이죠. 포스코 엠텍이 어떨 때 상승이 나오냐면 리튬 광산, 리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이제 상승이 크게 나타나죠. 포스코 그룹에서 비교적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가볍다는 의미는 주식수가 포스코 그룹 내에서 좀 주식수가 적고, 그리고 외인이 자주 핸들링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최근 5개월 동안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수 기조죠. 2억 정도를 매수했으니까요. 오늘은 단기 매도의 자리에 좀 도달한 것입니다. 자, 매수가 6,870원인데 오늘 6,670원까지 상승이 나타났었네요. 근데 단기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이 구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고점을 보여줬던 고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점을 그어봤을 때 여기서 매도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그럼 다음 매도 대응은 또 여기죠. 그러니까 매수가가 이제 6,870원인데 6,800원대가 이제 단기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6,800원대. 그래서 6,870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6,800원에서 6,850원 오게 되면 일단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려드린 이 모습, 고점을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 자리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800원과 6,850원 사이에 왔을 때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됐다고 하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네, 페트롤인데요. 아, 페트론이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17,800원에 네. 20%입니다. 17,800원에 20%요? 네. 페트론이 어떤 부분에 마음에 드셔서 매수하셨어요? 그 당시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그 당시에 제가 공시를 보니까 네. 시간 외에 기술 이전을 해서 네. 상한가를 가 있더라고요. 시간 외에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이거 상한가 가나 보다 하고 덥석 샀더니 네. 지금 이렇게 1년인지 2년인지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이렇게 저기 금액도 좀 크거든요. 아, 네.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러시군요. 페트론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치료제를 갖고 있나요? 네? 어떤 부분에 치료제를 갖고 있나요? 뭐라 그러시나? 치료제. 어떤 질환의 치료제를 갖고 있는 회사죠? 아, 치료제. 예. 치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이 펩트가 나오는 게 펩타이드와 관련된 걸 거예요. 네. 펩타이드라는 재료를 가지고 아, 예, 맞아요. 예, 전립선암도 치료하고 예, 예. 또 당뇨병도 치료하고 네. 그런 회사죠. 그러니까 이 네. 회사는 기술 이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치료제를 네. 만들어서 이제 기술 이전을 네. 하는 그런 회사죠. 얼마 전에도 기술 이전했다 그랬는데 주식이 안 오르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이잖아요. 예. 기술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 예. 그 대금을 분할해서 받아요. 네. 기술 이전을 최초로 하게 되면 일부 네. 금액을 받고 또 기술 이전하는 데까지 흐름을 네. 보면서 완전하게 그 돈을 받기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아, 기술 이전 계약을 하더라도 그 네. 중간에서 또 그것이 이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한미약품이 그랬었던 거고 또 한미약품 네.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 그래서 기술 이전을 했다라는 최초 뉴스에 우리가 그것을 네. 100% 신뢰하면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재무, 재료,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계속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뚜렷한 그런 수익적인 부분이 보여지지가 않죠. 기술 이전이 완전히 완료되어서 대금이 들어오면은 그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R&D에 투자를 하고 임상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 적자로 잡혀 있다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은 딱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수급과 두 번째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제 수급의 측면에서 과연 외국인과 기관의 입질이 있는가? 최근 한 달 동안 봤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12억을 매도를 했죠. 네. 그다음에 2개월을 볼게요. 2개월을 보니까 여전히 20억 정도 매도. 3개월도 마찬가지, 4개월도 네. 마찬가지. 5개월쯤 되니까 외국인이 좀 산 흔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입질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매도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락이 깊었던 것은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펩트론도 그랬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다른 거 오를 때는 안 오르고 네. 내릴 때는 더 많이 내리고 죽겠어요, 아주. 그래서 말입니다. 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이 의미가 없어요. 아, 여유 자금으로 사셨어요? 예, 유사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 어, 그 천단위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그냥 펩트론에 단 일어났어요. 네, 펩트론 회사에 예. 주식을 사셨지만 펩트론 회사에 그냥 일원이 됐다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펩트론의 주주로서 예. 펩트론과 당분간은 같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매도의 의미가 없습니다. 매도의 의미가 없고 지금 제 월봉의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네. 월봉 차트 보이시나요? 네, 이 월봉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구름층이 있죠. 네. 이 안으로는 언젠가는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죠?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예.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이 네.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혼자서 고생하지 마시고 네. 지금 노란 톡방 안내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이 흐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한번 편안하게 함께 살펴보시고 또 서로 간에 고민도 함께 나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팬입니다. 네네. 중장기로 함께 중장기 호흡을 가지고 같이 보시자고요. 아, 예,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 받는 가격은 올 수 있습니까? 아, 그렇죠. 이 구간 안으로 오니까 이 구간 안으로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예, 매수가 위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고, 예, 다행히. 내년 후반, 내후년까지 한번 같이 견뎌 보시자고요. 네네. 예, 혼자서 견디지 마시고 네, 함께 네, 견딥시다. 네, 부동산 샀다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예, 펩트로. 노란톡방 계시네요? 그렇죠. 노란톡방 들어와 계시죠? 네. 그런 분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노란톡방에서 선생님, 강조하는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제가 부동산 샀다 생각하자고 안내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어요. 아, 이미 들어와 계시구나. 자, 종목 힘드신 분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제가 여러분 멘탈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첨보 야, 첨보요. 매수가 예.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30만 원에 50%. 30만 원에 50%요? 이거 한 번에 다 담으셨어요? 사실 때? 아니, 그거 뭐나 탔어요, 이거 막 조금. 조금씩 계속 사셨어요? 예, 예. 30만 원이면은 언제 사셨을까요? 작년도? 겨울에 샀는 거 있잖아요. 예, 꽤 오래되셨죠? 예, 예. 아, 이거 음. 테레비가 좋다 해서 샀는데. 예. 스트레스 많으시죠? 예. 예. 이거 첨보 산 거 가지고 주변 지인한테 얘기한 적 있으세요? 아니, 뭐, 이거 테레비에 뭐 계속 좋다고 막 하시더라고. 그럼 하소연을 누구한테 하세요? 예? 하소연. 제가 스스로 사기세요? 아니면 예. 누구한테 막 얘기하면서 푸세요? 이거 볼 줄도 모르고 그냥 이래 선생님들 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샀어요. 예. 여하튼 전화 잘 주셨어요. 예, 예. 전화 잘 주셨고. 자, 30만 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예. 제가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첨보. 네. 제가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수급을 보고 있어요. 수급. 예, 예. 외국인과 기관이 좀 샀나 봤더니 한 달 동안 100억을 샀네요. 100억. 아, 예. 어떻습니까?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세요? 예, 예, 예. 예. 100억을 샀어요. 그리고 이 회사 최근에 한 달 동안에 100억을 샀다 그러면 외국인도 좀 물렸겠죠? 예, 예.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니까 뭔가 좀 바닥에서 뭔가 좀 바닥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예. 월봉을 볼까요? 월봉을 봤더니 이평선은 합의하긴 했지만 이제 더 빼기도 좀 애매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아,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예, 예, 예. 자, 내년 말까지 한번 견뎌보실 수 있나요? 아, 예. 근데 이거 물타기 할까 싶어서. 아, 네. 물타기는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좀 더 봐서 예, 좀 물타기 더 하면 보시면 되겠어요. 좋을 거고. 내년 말까지 좀 견뎌보세요. 왜 자꾸 제가 내년 내년까지요? 말을 말씀드리냐면 예.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상기를 지나가면서 불확실성이 많아요. 예, 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예, 예, 예. 그런데 이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이제 물가를 잡고 그러면서 경기 예. 침체가 이어지고 이런 흐름일 때는 전체 시장이 힘들겠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버텨야 되는 거죠. 버텨야 돼요. 예. 버티는 시기입니다. 이제 혼자서 버티기 힘드시면은 제 노란톡방 들어오셔요. 함께 네. 예, 예, 예. 위로하고 또 함께 예. 멘탈을 잡아가면서 예, 서로 예, 예. 서로 위로를 하는 그런 사랑방입니다. 예. 제 사랑방에 들어오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힘을 좀 얻으시길 바랄게요. 지금은 선생님, 매도 하나- 자리가 아니고 예, 예. 추가적인 매수 자리를 노려야 할 텐데 예. 전 저점을 깨면서 저점을 예. 잡는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할 단계가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예. 하시고 그리고 내년 말까지 일단 견뎌보세요. 2차 전지 예. 관련 종목인 이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엠 또는 LNF, 동아기업 이런 종목들은 상승장이 펼쳐질 때 제일 먼저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견뎌가자.
그리고 아. 첨보라는 부동산 샀다고 생각하세요. 회사는 없어지진 않겠지요? 그럼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 시청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하나를 더 보여드립니다. 첨보의 필살기 바로 이겁니다. 첨보의 필살기 뭐냐? 요겁니다. 2024년도 영업이익이 1,480억 나와요. 야. 1,480억. 예, 1,480억 곱하기 15를 하세요. 예, 예. 15를 하시면은 시가총액이 21조가 나옵니다. 아, 현재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21조가 2조 1,000억. 현재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니까 2조는 넘어가야겠죠? 시총이? 네. 아시겠죠? 요 필살기를 제가 안내해 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먹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무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신가요? 보유 종목은 카카오뱅크고, 네, 예, 매수가는 24,000원, 예,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예, 30%요. 예, 예. 비중을 좀 나눠서 사셨나요? 예, 이걸 제가 한 번에 매수를 한 건 아니고, 네, 네, 10%씩 세 번에 나눠서 샀는데, 네, 처음에는 3만 원대 조금 올라왔을 때 네. 하고, 최근에 또 확 떨어질 때 또 사고 한 세 번 나눠 샀는데, 평단가는 계산해보니까 24,000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예. 일단 여유 자금으로 사셨어요? 예, 뭐, 따로 이렇게 뭐 대출 같은 건 없고, 제 돈으로 샀는데, 네, 예, 계속 이제 뭐, 워낙 또 뭐, 지금 세계 경기도 안 좋고, 국내 시장도 안 좋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너무 걱정도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너무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잠은 잘 주무세요? 또 희한한 게 또 잠은 잘 잡니다. 잠은 잘 주무세요? 예, 예, 그럼 그런까지 다행입니다. 뭐 해치면 안 되니까. 예, 오늘 밤도 편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잘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 전체가 안 좋았어요. 네,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다 안 좋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룹의 대장, 네이버도 그룹의 대장인데 네네. 성장주의 대표격이거든요. 카카오라는 네네.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카카오라든지 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이 문맥을 맞는 건데요. 이렇게 네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의 기조로 바뀌게 되고 금리 인상의 이런 흐름, 물론 카카오뱅크는 금리 인상 수혜주의이긴 하지만 네네. 성장주로 대표되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가 먼저 문매를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보시고 네네. 이제 카카오뱅크는 좀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근데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네. 네, 카카오뱅크 좀 악재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통적인 뱅크로부터의 견제라고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통은행으로부터의 견제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 카카오뱅크가 실질적인 실적보다는 좀 고평가된 측면이 있었어요. 최고로 올라갔던 가격대가 이제 94,000원대인데요. 상장의 프리미엄이 높았고 상장 프리미엄으로 10만 원 근처까지 갔었는데 그것이 이제 거품이 빠진 거죠. 쫙 빠져서 이제는 어느 측면까지 왔냐면 과매도 국면까지 온 거예요. 과매도 국면까지 왔는데 예, 예. 시청자님 24,000원 매수가는요. 네네. 상대적으로 견딜 만한 가격이라는 것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가요? 예, 개인들의 매수가 제일 많았던 가격대가 4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상대적으로 다른 개인보다는 비교적 좀 견디실만 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안내로 드리고요. 네네. 자, 근데 일단 뭐 시청자님도 개인이시지만 개인의 매수가 너무 많죠. 여기 보시면 한 달간 네네. 개인이 590억, 그 다음에 두 달간 3,600억, 네네. 3개월간 4,000억, 그쵸? 5개월간 4,800억, 6개월간 5,300억. 개인이 너무 많이 샀죠. 바로 맞습니다. 이 수급에서의 불균형이 있는 겁니다. 수급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러나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너무 좋아서
시청자님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24,000원의 매수가 견디시면 그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네네. 카카오뱅크의 이걸 보셨나요? 2024년도에 요거 보셨어요? 영업이익? 예, 영업이익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 예, 같더라고요. 요거 확인하셨어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는데 예. 내년도에 4,900억, 2024년도에 5,900억이죠. 예. 영업이익이요. 그만큼 예. 카카오뱅크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실 수 있으면 견디시자. 그래서 제가 여유자금으로 사셨냐고 제가 여쭤본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유자금으로 사셨으면 좀 버텨보세요. 그럼 만약에 카카오 그룹주에서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되면 네. 카카오뱅크가 그래도 가장 먼저 조금 그 우선적으로 회복할 가망성이 있는 종목인가요? 저는요, 예. 먼저 움직이는 것이 카카오로 봅니다. 아,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보다 카카오가 먼저 움직인다고 봐요. 카카오가 움직이면서 따라갈 것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지만 양의 모습을 보여줬죠. 예. 그리고 이 주봉에서 가장 좋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주봉에서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 바로 이런 모습을 카카오가 나타내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주봉에서 같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카카오뱅크도 주봉에서 똑같잖아요. 카카오랑. 카카오가 네네. 주봉에서 바로 이런 모습인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주 후반으로 네. 갈수록 이 모습이 나타나면 반등의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등의 기조가. 그리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그러면 1차적으로 보는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오늘 저점이 의미 있는 저점이라 보고 제가 1차 저항을 안내를 드릴게요. 이렇게 1차 저항을 그거 보게 되면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 3만 원대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반등도 나타나는 거예요. 하락의 기조가 깊어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는데 일단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25,000원과 27,000원 사이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24,000원 위는 충분히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참고를 하시고요. 카카오나 네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안내를 계속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계속 예. 질문 남겨주십시오. 그 제가 지금 비중 30%면 또 적은 비중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추가 하락을 할 때 그냥 계속 관망을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관망을 하시죠. 관망을 하시고 그게 낫겠습니까? 예, 카카오가 치고 가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을 할 때 확인 예. 작업이 필요해요.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하락 기조에서 그냥 물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네네. 어떤 확인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제 상승 기조를 달리면서 뭔가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그때 조금 더 주고라도 사는 겁니다. 주식은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인의 게임입니다. 확신해서는 안 되고 주무관님 확인의 게임. 말씀을 좀 듣고 나니까 그래도 조금 그래도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도 예, 괜찮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저는 멘탈을 잡아드리는 전문가예요. 자, 예, 여러분 예. 멘탈 잡아드리는 전문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노란투방 들어오셔서 계속 질문 남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송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편한 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시고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하나솔루션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겠어요? 51,500원에 70%요. 51,500원에 70%요? 네, 물을 좀 탔습니다. 네, 중간에. 네,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괜찮아요. 하나솔루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네, 자, 하나솔루션의 매수 기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수급입니다. 수급. 수급인데 이거 보십시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예, 수급 괜찮죠. 이게 6개월간의 매수 기조인데 외국인이 4,300억, 기관이 3,800억을 샀어요. 네, 이렇게 많이 산 것을 제가 2개월간 하나솔루션 지켜봤는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니 해도 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니 해도 머니. 네, 너무 돈이 잘 벌어요, 참- 회사가. 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올해 9천억, 내년에 1조, 2024년도에 1조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네. 시가총액이 8조 8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의 영업이익을 감안했을 때 적정 시총은 저는 12조가 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다 보니까 잠깐 쉬어가는 모습이지 하나솔루션 오늘 의미 있는 시그널을 보내줬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십자형 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락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A, B, C 하락이 다 나타났어요. A, B, C 전저점 깨면서 A, B, C 형태를 나타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61선의 의미 있는 지지를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당분간 괜찮겠다. 자, 오늘 상담 의뢰가 들어왔던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이 제일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기분 좋으시죠? 그래서 예. 그래서 선생님, 네. 제가 좀 더 좀 모으고 싶은데 그럼 네. 어떻습니까? 자, 주식을 조금 전에 의뢰하신 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확신의 게임이 아니라 확인의 게임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거든요. 네. 그러면 어떨 때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의 고점이 47350이 있어요. 47,350원. 네. 47,350원이 윗골이 달리고 밀린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자리를 확인해야겠죠. 윗골이 달리고 밀렸다는 것은 오늘의 매매 공방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매매 그렇죠. 공방이 네. 있었던 오늘의 고점이 47350을 넘어서는 그 순간은 위로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일 시장에서 47350 위에서 형성되는 모습이 관찰이 되고 그리고 네. 순간 체결, 네. 체결 강도가 100% 넘는 것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순간 체결 강도가 100% 넘고 그리고 수급이 외국인 수급으로 위주가 되어 있고 47,350원 위에서 계속 그 매수 기조가 있다 그러면 그때 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일 네. 시장 흐름 보시고 한번 저도 하나솔루션 메모를 했으니까 네. 함께 한번 짚어볼까요? 네. 노란톡방 들어오셨나요? 아니요, 안 들어갔습니다. 예,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장중에 네. 한번 하나솔루션 흐름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넘겨보세요. 자, 하나솔루션 매수한 누구입니다. 지금 흐름이 네. 어떤가요? 한번 질문을 남겨주시겠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순간에 한번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종목 상담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더 종목 물어보고 싶은데 좀 근질근질하다. 아우 너무 가려워. 이거 가려움을 해결해 주길 원한다라고 했을 때, 자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고 제가 여기서 매도해라, 여기서 매수하라 이렇게 안내는 못하더라도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저항으로 보고 어떤 관점에서 지지로 보는지 이런 판단을 드릴게요. 지지는 뭐라고요? 지지는 매수 구간, 저항은 매도 구간 이렇게 힌트를 드릴게요. 이렇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도너 리포트 그리고 내일장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공략주를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공략주 안내 드리기 전에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할 종목 태웅로지스부터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공유했던 종목입니다. 태웅로직스를 제가 공유했던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제 주봉에서 보고 제가 공유를 드렸죠. 매도 자리에서 매수하지 말자. 자, 매도 자리 바로 여기였습니다. 매도 자리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시청자님과 상담을 시청자님과 이제 제가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자리를 제가 매도로 안내 드렸죠. 근데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되냐고 저한테 언급을 했어요. 왜냐면 실적이 너무 좋은데 여기서 더 치고 가지 않겠냐고 하셨죠. 근데 저는 꿋꿋하게 매도 자리입니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이 아마 8월 날짜도 기억합니다. 제가 8월 16일자였어요. 8월 16일자. 그때 제가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고요. 여기는 매도 자리예요. 그런데 현 구간, 지난주에 왜 제가 매수 구간으로 안내를 드렸냐면 주봉으로 봤을 때 구름층 지지가 되는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 그래서 이 자리는 저는 지지 자리로 본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추천 후에 4.6%나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 기준을 항상 플러스 3% 이상이면 저는 매도로 안내를 드리니까 고가 기준으로서는 청산의 기준이 되었지만
그러나 태용로지스가 주봉에서 봤을 때 여전히 지지받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 구간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매수 구간입니다. 자, 다시 표시합니다. 이 구간은 매도 구간, 지금 구간은 매도 구간, 또 다음은 매도 구간, 이렇게 1번 자리는 다 매도 구간입니다. 매도 구간. 그리고 2번 자리는 바로 매수 구간입니다. 그럼 현재 자리는 어떻습니까? 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1번의 매도 구간까지 오는 데까지 홀딩하셔도 좋습니다. 태용로직스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774억,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500억입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700억이에요. 영업이익만큼 시가총액 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아마 국내에서 따져보면 탑5 안에 들지 않을까요? 영업이익만큼 시가총액이 되는 초저평가 종목이 한 5종목 정도 됩니다. 그 종목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종목 궁금하시면 도넛톡방 들어오십시오. 영업이익만큼 시가총액 나오는 종목 탑5 그 종목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종목 리뷰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고려신용정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제 11,500원에 공유를 드렸던 종목이고 15,450원까지 상승이 크게 나타나서 제가 공유 드린 기준으로 34% 수익이 난 겁니다. 3주 만에 34% 수익이 난 바로 그 종목인데,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는 매수로 보지 말자고 안내를 드렸죠. 왜 매수를 보지 말자고 했냐면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 상단에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15,000원대에 고점에 부딪히고 있어서 이제는 매수 기조로 보지 말고 매도로 보자. 그리고 금리 인상 수요 종목인 고려신용정보, 푸른저축은행, 그다음에 제주은행, 그리고 리드코프, 그리고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이 사실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인버스 성격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해줘야 지수 종목들이 상승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매도 포인트로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 상승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리뷰 종목 2종목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도노리포트 공략 종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노리포트 공략 종목을 안내드리기 전에 제가 매수 기조로 보는 그런 패턴을 제가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망치 형태, 이런 패턴이 매수 기조로 본다. 그리고 음의 형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역시 망치 형태, 이런 형태를 저는 매수 형태로 본다 안내를 드렸죠. 또 하나를 볼까요? 음의 형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윗꼬리가 살짝 있고 아랫꼬리가 긴 종목, 이런 종목도 매수 기조로 본다. 이게 음의 형태, 양의 형태면 더 좋고요. 이런 패턴을 저는 선호한다고 했죠. 그것이 주가 바닥에서 나타났을 때 이런 종목들을 매수 패턴으로 보자는 겁니다. 매수로 보게 되면 그 다음 날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바로 그 종목, 실적 종목인 그 종목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목 이름은 바로 빅솔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빅솔론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빅솔론의 차트입니다. 빅솔론의 차트를 보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랫꼬리 길게 단 양봉이죠. 장중에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다가 양의 흐름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이런 거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종목을 후반에 사게 되면, 종가 베팅을 하게 되면 다음날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빅솔로는 삼성전기에서 분사 설립된 종목이고요. 자, 언제 분사가 됐냐면 2002년도에 분사가 됐습니다. 삼성전기에서 분사가 됐고, 주로 하는 것이 프린터인데 포스, 모바일, 라벨 프린터를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이제 프린터 분야인데 특수 분야입니다. 키오스크 프린터, 그다음 산업용 프린터, 이렇게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에서 분사됐으니까 기술력은 입증이 돼 있죠. 그리고 라벨 프린터니까 갖고 다니는 프린터입니다. 갖고 다니는 프린터. 그리고 키오스크에서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그 프린팅 되는 결과물. 그리고 산업용으로도 좀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다. 자,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 깜짝 놀랄만 한데요. 작년에 1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 2분기까지 작년도의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160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 시가총액이 1,400억이에요. 자, 영업이익이 올해 300억 정도 나올 텐데 시가총액이 1,400억이면 굉장히 저평가되죠. 제가 계속해서 공유드리는 종목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너무너무 저평가된 바로 그런 종목들만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죠. 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려도 이런 실적 종목들은 물려도 이익을 낼 가능성이 익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려도 수익 낼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로만 안내 드려야 제 마음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천드린 것은 망하지 않을 회사고 실적도 좋고 고부가 가치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영업이익이 좋고 내년에도 좋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61선 지지하고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반등한 모습인데다가 그리고 기관의 매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급 상황에서도 기대치가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7,600원 전후한 자리에서 공유 드리고 그리고 1차로 매도 대응할 저항 가격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빅솔론 이 종목 정말 숨은 진주와도 같은 종목, 모래 속에서 발견된 흑진주, 진주와도 같은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 공유 빅솔론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내일장 전략 제시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내일장 이슈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 한국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0.5%포인트 빅스텝 정도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장의 악재가 아니라 저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리 인상이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그리고 미국의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물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자본 유출을 막겠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움직임일 수도 있으니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은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역발상 전략으로 보시죠. 자, 미국은 내일 PPI를 발표합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는데 이것이 어떤 흐름을 주어들지.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물가 지수는 오를 수 있죠. 그런데 예측치만큼의 범위 내에 들어오면 부합하면 되죠. 지금까지는 예측치보다 높으면서 시장에 악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측치보다 낮게 되기를 이제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미국에서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삼성전자와 협력되어 있는 협력업체들의 수혜가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IT 관련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한 어떤 내용이 부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꿈틀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속보 뉴스가 나올 때 맨 먼저 제가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장 하락이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계속해서 안내드린 바가 무엇입니까? 시장 하락이 깊었지만 지금은 손절로 대응할 자리도 아니요. 그리고 밤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밤잠 잘 못 주무시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주식은 여러분이 잘 주무시고 못 주무시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한다고 내 주식이 오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멘탈은 잡으셔야 돼요. 제가 멘탈을 관리하며 멘탈을 잡아드리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멘탈 잡아드리기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멘탈을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밤잠 잘 주무시도록 하는 그런 멘토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 꼭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